네, 손상훈의 우아한 이야기. 예, 손오공에서 새롭게 만든 코너입니다. 예, 그 공연 예술계에 계신 우리 선후배 분들을 모시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면은 작업 이야기 뭐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코너죠. 예, 오늘은 작곡가이자 또 뭐 극단 대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1세기 음악 축제 음악 감독이시기도 하죠. 예, 신창열 감독님 모셨습니다. 창작 국악 그룹 그림의 대표이자 음악이 있는 공연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창열 감독 그러면 음악 감독이자 저의 술 친구. 네. 네. 처음에 인연은 그랬어요. 제가 정동극장에 있을 때 청춘만발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로 기억을 하고요. 그 프로그램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제 젊은 국악인들한테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네. 지원이었죠. 거기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처음 오셨었고 네. 그때 기억이 많이 나요. 저도 예, 그 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무대를 만들었던 기억, 그걸 같이 이렇게 보고 공유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어떠세요?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어떤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정동길에서 또 여름마다 약간 페스티벌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여름에 여유를 가지고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젊은 주자들이 요새는 어떤 방향으로 또 가고 있구나라는 흐름도 나름 새롭게 배우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의견, 손 극장장님께서 네. 너무 많은 그 관심과 음. 또 애정을 많이 담아주셔서 그 프로젝트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어느 해는 한 팀을 뽑아서 해외를 보냈어요. 예, 근데 예산이 없어서 어떤 여행사와 조인트를 해서 해외를 보내게 됐는데 해외 어느 지점에서 이제 버스킹을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미션으로 가지고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한 분만 저희가 동행을 시켰는데 제가 부탁을 했죠. 신창일 감독님한테 별거 없다. 가서 즐기고 와라. 라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신 감독님이 이제 말레이시아였나요? 네. 예, 말레이시아를 헤이스트링 팀과 이제 가셨죠. 네. 근데 이제 현지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준비해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신창렬 감독님이 땀을 흘리며 고분분투를 했다. 뭐 나중에 네 마음에 아직 상처로 갖고 계시죠? 제가 그때 한창 네. 이제 그 바쁜 일들을 끝내고 이제 잠깐 텀이 있었던 딱 그때여서 그때를 스케줄을 말씀을 해주시길래 휴가도 못 갔는데 제가 휴가를 보내준다고 이런 이제, 곳에 또 휴가를 또 직접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극장장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 막상 가니까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무대에 들어가거나 이제 현장에서 다소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한테 이제 방패막이가 좀 돼달라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가서 음향도 하고요, 악기도 연주하고 네. 그렇게 재밌게 보내고 왔어요. 짐도 들어주고. 네, 네네. 그럼요. 그 헬스트링 팀이 다 여성분들이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미안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미안했는데 너무 잘 하고 오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제가 열심히 모시고 아, 계시죠. 그럼요. 네네. 그때 이후로 약간 채권자 채무자의 그 컨셉으로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어려운 미션이었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에서 그 버스킹도 하고 그래서 그 헤이스트링 팀이 지금 굉장히 잘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네. 성장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또 친해지고 음악적인 뭔가 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생겨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때 말레이시아 여행을 하면서 음악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헤이스트링의 2집 앨범을 제가 이제 프로듀싱 그러셨군요. 하게 됐죠. 네. 네. 그 헤이스트링 팀한테는 굉장히 또 큰 기회가 됐네요. 네, 서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새로 준비하시는 작업이 괴물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괴물이 없는 마을? 네. 네. 잠깐 소개해 주시면.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림에서 이제 올해 11월
29, 30에 발표하는 신작인데요. 네. 이 작품도 그동안 꾸준하게 제가 작업을 해왔던 무용과 움직임과 음악이 만나는 어떤 결합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흐름 안에서 계속 작품이 기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작품은 소규모인 작품이긴 하지만 현대무용과 음악이 중심이 돼서 서사를 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무대 공연을 할 경우 관객과의 소통하는 무엇인가의 방법을 찾아가죠. 막 연극 같은 경우는 대사라고 한다면은 뮤지컬은 뭐 노래와 노래 가사,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어떤 장르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현대무용이라고 지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움직임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춤이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 음악. 그러면은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아요. 보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를 들면 저희 작품에 나오는 괴물의 형상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상적인 인물들을 현대무용의 춤의 방식대로 풀어가는데 그 춤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하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움직임과 전통악기의 질감, 전통 음악에서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들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그 뭐 파생되는 에너지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많은 상상이 지금 되거든요. 그 악기의 연주와 악기의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 표현되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기는 어떤 악기들이 들어오나요? 해금 그리고 뭐 대금이라는 악기들 있고 컨트라베이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이룬 타악기 구성도 있고요. 그래서 4명의 연주자가 출연을 하고요. 네네네. 전체적인 어떤 사운드 이펙터나 이제 어떤 극적인 어떤 효과들을 도와줄 수 있는 MR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춤이나 움직임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재밌었던 이유는 기존의 연주곡을 작업하거나 아니면 노래가 있는 곡들을 작업할 때보다 훨씬 그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느낌을 전달해 주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실험적인 어떤 것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춤이나 움직임은 관객들이 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했던 서사 외에 다른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소 현대무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미술을 볼 때도 그렇죠. 현대미술을 볼 때 이게 뭘 설명했을까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분석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그렇죠. 이해하는 것처럼 현대무용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방식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또 서사를 전개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예, 물론 같이 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놀랍죠. 이 와중에 저렇게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셋업 공연 전에는 거의 전쟁터인데 거기서도 그걸 본인이 딱 지키면서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차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독창성 그리고 나머지 그 장르의 협업과의 관계에서 뭔가 케미컬한 무언가가 나와줘야도 하겠지만 그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과물을 얻어낼 때는 기존의 음악만 가지고 진행했을 때보다 훨씬 더 완성도에 대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피곤하다는 단어는 안 썼는데 조금 네.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예, 조금 어려웠죠. 네. 그런 지점에서 완성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네, 다하자. 그런 모습이 사실은 주변 동료들한테도 굉장히 믿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국악 쪽의 작곡가로서, 음악 쪽의 작곡가로서 이제 자기의 역할 어느 정도 다 하신 분이고 하고 계신 분인데 무엇인가 새로운 결합,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찾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지점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 현대무용이나 아니면 영상, 어떤 기술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의 작업들도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작업들에 또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하시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실지. 전통이 반영된 그 동시대적인 작업들을 추구하는 음, 그 일들을 그동안 쭉 해왔다 보니까 그 균형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흐름들을 가장 또 좋아하기도 하고 동시대적인 어떤 기술적인 여러 가지 파트들과의 어떤 결합, 또 장르 간의 결합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성장하는 것들을 느꼈을 때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음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는 현대무용 네. 그랬다라면 어떤 기술적인 새로운 장르의 결합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동안 시각적인 어떤 작업들을 몇 차례 이제 시도를 해왔고 그 안에서 나름 중간 정도 한 50점 정도의 오, 점수로 네.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면 네. 이것을 가지고 영상과 음악이 만나는 어떤 전시 체계의 어떤 새로운 작품들을 좀 기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또 다른 어떤 영향, 또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기존의 극장의 무대 형태가 아니라 약간 전시 체험 형태의 컨셉의 다른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는 네. 것을 고민을 하신다. 네네. 사실은 뭐 한때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머시브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네. 그 장르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작품들이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싹둑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롭게 또 시창열 감독이 또 이러한 방식의 시도를 통해서 관객과 만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관람객이 자기 능동적으로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사실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동시에 이제 그 공간 안에서 관객이 가상현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작업에서 이제 사운드 이머시브라는 형태로 입체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제 스피커를 공간에 다 이제 쌓아서 네네네네. 방향을 다르게 함으로써 공간을 내가 다른 공간에 와 있다라는 그리고 쫓아가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리로만 어떤 이야기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전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영상이 결합되면서 영상과 사운드가 이제 공간을 완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관객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뭐 AR 글라스나 뭐 이런 걸 착용하는 건 아니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은 공간을 하고 사운드는 다양한 스피커의 방식을 통해서 보통 이제 이런 기술과 예술 결합을 할 때 예술가 분들이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을 넓히는 되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창열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새로운 것을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는 방식 아니면은 뭐 이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건지 뭐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공부를 따로 하진 않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많은 자료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고 영상 자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을 통해서 모니터링 했을 때 저거에 대한 어떤 아이템 조금 더 확장시켜 보는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와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 이제 감독님들하고 회의를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군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들은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여서 이제 작품의 초안
또는 기획들이 만들어지는 것 네.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연에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이 사실은 아주 그렇게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기술 아니면은 그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의 기술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뭔가 내 작품에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좀 확대시키는 작업들을 파트너들과 같이 하신다. 네, 네, 예. 네. 이 예술가가 이론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기술을 오퍼레이팅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예술가가 어떤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그 원리를 이해했을 때 그 예술적인 상상력을 더 조금 키워나갈 수 있는 지금 신감독님처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신감독님이랑 했던 작업이 대부분 텍스트 기반에서 출발을 했죠. 어떤 곡을 작곡을 할 때는 텍스트가 없잖아요. 그쵸? 어디선가 영감을 받아서 그 곡을 작곡하게 되겠죠? 이 두 개의 작업의 차이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거나 풀어나가시는지의 차이점? 만약에 이제 팀에서 음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음반에 만약에 한 10곡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10곡이 다 다른 곡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10곡이 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고 다른 소재여야 되고. 그래서 혼자서 기획과 아이템 그리고 이제 서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곡 하나가 다 기승전결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10번을 한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팀원들이 같이 작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팀원들의 연주를 통해서 제가 또 다시 2차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디벨롭되고 완성이 되는 작업이긴 해요. 이제 팀에서 음반을 만들 때는. 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음악 작업을 할 경우에는 어떤 소재 또 어떤 이야기로 갈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초반에 정해지고 음악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텍스트에만 좀 충실할 수 있는 장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초반 단계에서는 텍스트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텍스트를 보고 제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스케치를 짜는 거죠. 스케치를 짜서 이 스케치 음악적인 스케치를 가지고 연출 또는 안무자 분들과 그러니까 서로 상상했던 뉘앙스와 이미지 그리고 음악에 대한 결들이 이게 맞을지에 대한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는 또 욱하지만 다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면 이제 또 음악을 바꿔서 다시 스케치해서 서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요. 근데 이 바꾸는 허구한 날 있는 일 아닌가요? 뒤집어 엎는 일? 네, 그렇죠. 예, 예. 작년 올해 작업했던 이제 안무자 선생님들은 초반에 제가 만든 스케치들을 대부분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안무 진행이나 이제 무대 구성, 연출 구성, 동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음악이 중간 중간 수정되는 범위들에 네, 대해서는 네, 네. 처음부터 이제 저도 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되고 다시 보완되고 다시 바뀌고 하는 지점, 공연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 시점이 그 춤과 움직임을 하는 과정에 음악이 들어갔을 때 작업이 되게 많아요. 가장 많고 네. 예민해 있고 예, 가장 피크에 올라있죠. 네. 모든 스태프들이 다 예민해 네, 있는. 네. 어쨌든 나의 떠오른 영감에 따라 내가 막 작곡을 해 나가서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떠오르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영감은 어떻게 받으세요? 라는 질문들을 그냥 빠르게 쉽게 대답을 하면요. 마감이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마감과 입금? 마감과 입금은 굉장히 그 책임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작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한 서너 시간을 집중해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 집중된 시간 안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쵸. 네네. 근데 이제 그 한 시간을 위해서 그 서너 시간을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으고 또 그 안에서 또 텐션도 이제 나름 균형감을 가지고
그 되니까. 예전에 이제 어디서 들었더니 그 연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가깝게는 그 요즘 예능에 많이 나오는 기안84 이분이 웹툰. 예, 웹툰을 수년간 연재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한을 지켜야 된다는 거, 기한 안에 뭔가를 이렇게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예, 그 세상에 제일 나쁜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네. 네.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도 좀 주시긴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아, 네, 네, 네. 기억이 안 나네. 이거는 제작진에서 한번 여쭤봐 달라고 한 질문이 있어요. 네. 하루 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0년 동안 이 한 작업만 하는 작업이 있어요. 네. 어느 작업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음, 하루 동안에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그 제가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3년 동안 한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오, 네네네. 한 작품을 위해서 3년 네. 동안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3년 동안 해야만 하는 음, 그런 할 수밖에 없는 소재였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작업에 집중해야 되는 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이가 있긴 하지만 저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의 어떤 뭐 이런 결국은 하루 위험성이 좀 네네. 느껴졌고. 네. 근데 하루에 곡 안 나온다면서요? 술 먹으면 되나? 마감과 입금이 어떻게 또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10년 동안 한 작품을 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뭐 가능하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고 하루에 한 곡을 완성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죠. 창작자한테. 네. 어쨌든 고통스러운 창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그걸 또 좋아하고 즐기면서도 그리고 또 열심히 항상 작업하는 우리 신창렬 감독님을 모시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고요. 그래도 마무리 뭐 한 말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네. 영감은 마감해서 온다? 아,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영감은 마감에서 온다라는 아주 훌륭한 멘트로 오늘 손오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질문하신다고요? 네. 네. 감독님 혹시 이것도 둘 중에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다시 가기, 손오공 다시 출연하기. 말레이시아. 손오공 다시 출연하기. 어려워? 어려운데. 손 대표님 그러면 저도 있어요? 네, 네. 말레이시아 대신 가기. 신 감독님보다 동생 되기. 말레이시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